자, 시그널 과제입니다. 시그널은 또 뭐가 있어요? 네, 오늘 시장의 시그널은 전력 설비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시대의 전력 수요가 폭증한다는 이슈가 다시 한번 시장의 심리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고민을 해보실 것 같습니다. AI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전력이 폭증할 거다라는 얘기는 매일같이 들려오고 있는 사실 변치 않은 사실인데요. 네. 간밤에 이슈가 있었습니다. 오픈 AI가 인도에 데이터 센터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바로 소프트뱅크와 오라클과 함께 추진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확장판으로 데이터 센터를 더 많이 지어가겠다라는 이슈가 오늘 다시 한번 전력 설비의 필요성을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전력 설비 관련 종목들 어떤 종목이 유망한지 함께 알아보시죠. 네, 자, 시그널이 들어왔고 그 시그널을 또 풀어주실 시장 전문가는 영앤 리서치 최진욱 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뭐 전력 설비 얘기를 우리 김정원 어서가 쭉 해주셨는데 오픈 AI 인도는 뭐 미국한테 관세 50% 좀 막아줘가지고 삐져가지고 중국 갔는데 갔잖아요. 전승절 행사에. 자, 뭐 그게 의미가 있을지는 조차하고 전력 설비. 사실 뭐 전력 설비는 누구나 다 공감하실 거라고 봅니다.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길목에 지금 들어서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최근에 사실 이제 뭐 변압기 관련 기업들을 제외하고서 이제 전선이라든지 전력 쪽에 조금 더 치중이 많이 돼 있는 기업들은 생각보다 주가의 조정 탄력이 기간 조정이 좀 길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렇다라는 것은 일단 일전에 있었던 버블이 일단은 조금 빠졌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일단 첫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고 결국 이제 AI 시대가 도래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빠질 수가 없는 게 전력량이죠. 전력량에 대한 부분들의 소모량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늘어날 겁니다. 일단 뭐 챗 GPT가 지금 뭐 원하는 답을 찾는 데까지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사용을 해가지고 기존 검색량 대비해서 거의 전력량 소비가 한 5배 이상 높다라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챗 GPT를 거의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이 없으실 거예요. 뭐 내가 어떤 특정 단어라든지 어떤 특정 답을 찾기 위해서 뭐 챗 GPT라든지 아니면 이제 생성형 AI를 통해 가지고 어떤 요구하는 답을 찾는 그런 시대가 도래를 했다 보니까 국내 사용자도 한 2천만 명?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지금 GPT를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결국에는 전력량에 대한 부분들의 공급 과잉 현상들도 분명히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 일감이 터질 수밖에 없는 게 변압기 업체라든지 혹은 전력 전선 쪽에 관련돼 있는 기업들이 일감들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미국의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뭐 메타라든지 뭐 아마존 이런 빅테크 기업들 역시도 전력량에 대한 부분들의 소모량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신재생 쪽에 대한 부분들의 투자 확대를 계속해서 일으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전력 쪽에 대한 부분들을 신재생 쪽으로 조금 더 어떻게 좀 순환을 시켜가지고 조금 더 전력량에 대한 부분들을 효율화를 시키려는 그런 신재생 투자를 지금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신재생 쪽 같은 경우가 사실 이게 이제 뚝딱하고 바로 지어지는 게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어떤 신재생 쪽에 투자를 유치를 시키고 건설까지 하는데 거의 최장 5년에서 10년까지도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제 신재생 쪽 같은 경우는 기대감에 따라서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고 결국 이제 그 5년, 10년 뒤 완공을 하고 나서 본격적인 발동, 본격적으로 이제 돌아가는 그 시점에 이제 실적 기반의 모멘텀이 또 붙어질 가능성. 그럼 그때까지 결국에는 누가 놀 것이냐? 결국 이제 전선 전력 쪽이나 변압기 쪽에 계속해서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전선 전력 쪽은 결국에는 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제 속에 있는 상황인 거고, 그게 이제 이미 주가에 대한 기대감을 품고 있었던 부분들이 조금 일부 빠졌고, 단지 이제 효성중공업이라든지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고가권에서 박스를 좀 많이 유지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고가권에서 박스를 계속해서 유지를 시켜주고 있다는 것만 놓고 봐도 여전히 기대감이 계속 들어와 있고 모멘텀도 계속 유효하다는 소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전선전력 쪽 포트는 계속해서 강화를 시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뭐 포트 쪽에 대한 부분들의 비중이 조금 적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뭐 조정이라든지 이런 거 나오는 기업들 봤을 때 조금 더 비중 확대를 진행을 해보셔도 나쁘진 않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는 오늘 이슈 관련해서 시청자분들이 또 고민해볼 수 있는 그 섹터들을 다시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요. 오늘 저희의 시그널이 결국 전력, AI로 인한 전력 폭증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볼 수 있는 게 전력 설비를 일단 먼저 늘려야겠다라는 이슈로 오늘 전력 설비 관련 종목들이 함께 반등하고 있는데 발전은 어떻게 하고? 그렇죠. 그런데 또 동시에 함께 나오고 있는 게 신재생.
태양광 풍력도 신재생을 봐야 트럼프 한다. 대통령은 사기라고 얘기하는데 네. 영향 그렇게 없을까? 트럼프 대통령의 그 사기라는 발언도 있지만 사실 아직까지는 신재생과 풍력 쪽이 원전보다 발전 비용이 비쌉니다. 그래서 원전이 신재생과 풍력, 태양광보다는 발전 비용이 더 싸고 접근하기 쉽다라는 것도 한번 체크해 보면서 원전 섹터까지 봐야 되는데 한 가지 더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전력을 결과적으로 많이 쓰게 된다면 지금은 모든 기업들이 화석 연료를 가장 많이 쓰면서 전력을 사용하고 있는데 탄소 배출이 어마어마하게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구글도 2019년 대비 51%나 탄소 배출이 증가를 했고요. 가장 많이 증가한 게 아마존과 메타인데요. 2020년 대비 각각 182%, 145% 증가해서 탄소 배출권 그리고 탄소 저감 장치 같은 종목들도 이런 이슈가 나올 때 함께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굉장히 또 우리 김유정 아나운서가 랩 배틀하면 1등 했을 텐데 말이 좀 빠르긴 해요. 좀 그래서 요점이 뭐죠? 그래서 탄소 배출권 또 함께 봐야 되지 탄소 않을까. 배출권. 네.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이 있죠. 유럽은 실제 거래가 되고 저도 한때 거래 시도를 했었는데 거래가 쉽지가 않아요, 그게. 자, 탄소 배출권을 얘기해 주네. 갑자기 전력 설비에. 창의적인 아이디어긴 해요. 네네. 네. 일단 저는 이제 이중 부담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이제 이게 시간이 갈수록 전력 소모량이 많아지게 되면은 당연히 그에 따른 이제 탄소 배출량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제 이중 부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중 부담이라는 것은 전력망 인프라 투자도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시에 신재생 쪽에 대한 부분의 투자 인프라도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탄소 배출권에 관련해서도 관련 기업들이 몇몇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도 저는 지금 당장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당장 바라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확고한 모멘텀이 지금 발동이 되고 있냐라고 본다고 하게 되면은 사실 아직은 조금 이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게 탄소 배출권도 증가하는 것은 결국에는 뭐 과제 중에 하나인 거죠. 전력량이 많아지니까. 그러면 결국 이제 나중 가서는 봐야 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도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지금 당장 시장에서에 대한 우리는 이제 투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전선이라든지 전력 설비 관련 기업들 대비해서 탄소 배출권 관련 기업들의 저평가가 되어 있고 가격의 프리미엄도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니까 이쪽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재미 보기가 좀 힘들다라는 거죠. 지금 네네. 당장으로서는. 지금 당장으로서는 재미를 보기 힘들다고 하게 되면은 언제든 재미를 볼 수 있는 게 전선이라든지 전력 설비 쪽에 대한 부분들의 인프라 기업들이다 보니까 일단은 저는 뭐 중장기적인 탄소 배출권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다만 단기라든지 뭐 단기 스윙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는 아직까진 그래도 전선 쪽에 조금 더 주목도가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을 바라보는 게 저는 일단은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전도 최전선? 이게 용어도 어렵네. 하여튼 뭐 그런 것도 개발은 되고 상용화한다 그러고 근데 신재생 에너지 뭐 한때 이슈가 됐지만 알리백 네. 뭐 대선 후보들 나오면 맨날 토론하셨던 주제였죠. 근데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은 알리백은 한마디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냥 알비백만 해갖고 자기가 돌아와서 지금 막 코인 트럼프 코인 트럼프 일가들이 발행하는 코인, 그 시장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이 코인이라는 게 또 전력에서는 항상 채굴하는 걸로는 그렇죠. 이슈가 크게 됐었잖아요. 뭐 지금은 AI 때문에 그래픽 카드가 뭐 난리지만 엔비디아에 한때 그 코인 때문에도 난리였죠. 근데 뭐 다 세상이 복잡다하게 엉켜가지고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네. 하여튼 탄소 배출권 거래는 아이디어는 참신하고 미래지향적이긴 한데 현실성은 좀 지금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닐까 네. 싶어서 전일에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는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일에도 제가 이제 코인 시장 뉴스도 함께 체크를 하는데 네. 코인 시장도 좀 위기입니다. 이 전력이 폭증한다라는 뉴스가 주식 시장에 나오면 코인 시장은 AI 데이터 센터가 전력을 다 가져가서 코인 채굴도 위기다라는 뉴스가 동시에 그럴 수 함께 있죠.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그게 코인 가격을 올리는 뭐 그런 효과도 생길 수 있나? 채굴하는 게 늦어지면은 반감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네네. 희소성? 진짜 코인 시장은 모르겠어요. 트럼프 코인도 뭐 알트, 뭐 블록체인 기반이라고 뭐 하는데 진짜 모르겠습니다, 진짜. 사실 뭐 이제 채굴에 대한 부분들의 수요가 줄어든다 하게 되면 채굴자들의 매도세에 대한 부분들의 심리도는 많이
강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채굴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불과 한 6개월, 7개월 전만 놓고 봤을 때도 뭐 스테이블 코인으로 좀 확장을 좀 해보면 네네. 좋아요. 러시아도 원래는 채굴이 금지가 돼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러시아도 채굴을 지금 합법을 다시 시킨 상황이거든요. 중국 역시도 지금 코인 쪽에 대한 부분들의 긍정적인 시너지를 계속해서 보내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결국 이게 채굴 기업들 같은 경우, 이제 특히 이제 채굴을 하는 순수 이제 그런 집단체들 같은 경우도 전력에 대한 부분들의 소모량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AI 쪽에 대한 부분들의 데이터 센터 수요가 더욱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전력량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채굴량에 대한 부분들의 감소세도 뚜렷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중 부담 과제를 계속 안고 있는 상황인 거죠.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채굴 기업들도 당연히 여기서 두 손 두 발 두고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고, 코인 쪽 관련해서도. 그럼 반대로 빅테크 기업들 역시도 뭐 신재생 투자라든지 이렇게 좀 어떻게 갈림길에서 어떻게든 조금 더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움직임 모션들이 계속 나올 것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들의 그 냉각 시스템을 개선한다라고 하죠. 이 냉각 시스템까지도 뭐 개선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 ESS 확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계속해서 지금 구사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도 조금 더 빠르게 소모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시장에서는 계속 그쪽에 대한 부분들의 붐은 일어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는 측면으로 바라볼 때, 네. 저는 포트 강화가 일단은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뭐 그렇죠. 지금 뭐 디지털 사회에 살고 있고, 하여튼 뭐 타픽을 들어야 되나. 하여튼 디지털 사회 전력이 끊기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단전이 되거나 인터넷이 끊겼다. 뭐 우리 방송 다른 거 틀어야 된다 그래요. 그죠? 그런 정도고 뭐 하여튼 그래서 수요가 계속 창출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센터지만 그 데이터를 백업해 놓는 백업 센터, 그리고 또 전력이 차단됐을 때를 대비한 UPS 시스템 같은 ESS 뭐 이런 쪽으로 영역을 확장하면은 조금 더 네.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정도. 자, 그래서 이 이슈 시그널을 가지고 타픽 기업을 정해야 된답니다. 네. 일단 변압기 업체들은 저는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전선 쪽으로 일단은 좀 눈을 돌린다 하게 되면은 최근 좀 다시 추세를 돌리고 있는 일진전기를 일단 좀 타픽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일단 부가가치가 높은 고효율 전선 쪽에 대한 부분들을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보면 되시고요. 이미 2028년까지도 일감을 전부 다 확보를 시켜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분기별로 계속해서 매출액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대부분의 수주 물량의 반절 이상이 미국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결국 미국 쪽에 대한 부분들의 포커스가 또 맞춰져 있는 게 또 일진전기라고 바라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매출의 대부분이 전선 쪽으로 나오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전선에 대한 소모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일진전기의 프리미엄이라든지 혹은 어떤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강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으로 바라볼 때는 오히려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관심도가 그렇게 크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거리량도 그렇게 크지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는 오늘 양봉 추세에 대한 부분들의 시가가 일단은 잘 지켜주고 마무리를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한 차례 좀 추세 전환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진전기를 일단 탑피어로 좀 가지고 온 상황입니다. 네. 일진전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최근 쉬다가 오랜만에 오늘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 전력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만이 아니라 계속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단기의 급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더라도 좀 꾸준히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긍정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LS 일렉트릭이 이제 뭐 해저 케이블, LS 마린 솔루션. 이게 사실 그 동남아시아를 가면은 전부 도서 지역이 섬이 네. 많잖아요. 필리핀, 베트남, 뭐 기타 등등. 그쪽하고 협업을 잘 하면은 섬끼리 연결하는 그 전력 시설들 이런 것도 우리가 좀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그거는 기업이 해야 되는 거니까.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진전기 들어봤고요. 시그널까지 전해주신 김유정 아나운서와 영앤리서치 최진욱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